안녕하세요, TV 개늑씨입니다. TV 개늑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제가 앞서 보여드린 장소는 옛 한성부터입니다. 한성부라 하면 지금의 서울시청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한성부에서 지금 한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왕은 지금 세조인데 지금 한성부 앞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똑같이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나무 조각 같은 건데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 갑자기 자, 시간은 앞으로 돌아갔고요. 자, 지금 인조 때입니다. 자, 인조실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 2년 7월 28일 특진관 2기가 호패법의 시행과 남한산성 축조에 대해 아뢰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한성부 앞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있던 나무는 바로 호패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세조 때부터 인조 때까지를 언급한 거는 이 호패법 최초 언급은 태조 때부터 시작되었고 숙조 때까지 무수히 논의가 된 법입니다. 자, 최초 언급은 태조 7년 1월 16일 도평의사사에서 호패법을 청했으나 행해지지 않다라고 기사가 있고, 그 태종 13년 11월 10일 의정부 제안대로 호패법이 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행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기사 안에 보면 호패법 실행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모양의 규정 등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 모습대로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에 따라 이걸 만드는 재료 또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 즉 한성에서는 한성부에서 관리를 하였고 지방에서는 각 개수관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이 나무에 자기 내용들을 적어 오면 한성부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맞으면 착인해서 돌려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신분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종들이 가장 많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종들은 누구의 종이며 어디 살며 수염이 있고 없고 있으면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신장이 몇 척 몇 자인지까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패에 관한 형벌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패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 호패법 숙종 때까지 폐지와 재실시를 무수히 반복하게 됩니다. 자, 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 8년 12월 8일 호패법의 재실시에 대해 의논하다라는 기사가 있고, 세조 5년 2월 1일 처음으로 호패법을 실시하다, 그 다음에 선조 31년 8월 14일 비변사가 호패법의 시행을 청하다, 숙종 3년 3월 1일 호패법을 실시하다라는 기사 등등 무수히 호패법을 재실시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걸까요? 호패법을 시행하게 되면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호구조사입니다. 호패법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 알아야 되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사가 되고 호패법이 실행되면 그 호구조사를 토대로 세금과 군역, 노역 등이 부과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과도하게 부과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처치하고, 자, 태종 16년 5월 12일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문과 호패법의 해악에 관한 논의와 각사의 점심을 없애고 요사 육파를 정지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호패를 설치한 것은 처음에 인민이 유의하지 못하게 함이었고 또 유망한 것을 거의 찾기 쉽다 하였습니다. 이제 유망한 자는 이미 잡을 수 없으며 도망하여 숨은 자가 또 전일보다 줄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경외의 범죄자를 보건대 흔히 호패에 연유하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니 다만 그 제목만 더할 뿐입니다. 실제로 국가에 보탬이 없으니 혁파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건의를 하였고 실제로 논의 후에 혁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호패법을 시행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도망이나 유의하는 이유는
죄를 지거나 역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도망을 가서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설사 백성들이 죄를 짓고 세금을 내지 않고 딴 데 가더라도 이 호패가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실상 전혀 목적 달성을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패에 관한 형벌이 엄했는데, 실예로 제가 호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성부 가서 저 호패 잃어버렸으니까 새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태형을 맞고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위조를 하게 되고, 이 위조죄가 백성들에게 추가만 될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위조죄만 감하면 어떻겠냐 라고 논의가 되다가 결국에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세조 때 나옵니다. 세조 11년 10월 28일에 호패법에 관하여 신하들과 의논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조가 하물며 양인이 역사가 괴로워서 스스로 천이 되는 자가 많다. 그 때문에 간이함이 날로 늘어나서 제 아비를 아비로 여기지 않는 자가 있으니 어찌하면 호패의 법이 정밀하여 폐단이 없겠는가. 또한 폐지하고 행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각자 대책을 말하여라 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그때 당시에 천민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세금 또한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양인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천민이라고 신고를 하고, 자, 한성부에서는 이를 접수받을 때 하루에 700명씩이나 되니 이걸 일일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대조해서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혹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가서, 야, 네 아버지가 양인이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천민이야? 라고 물어본다 한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지 아비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세조 때 세조 10년 5월 8일 판 한성부사 이석형에게 호패에 관한 일을 묻다라고 나오는데, 그 안에 세조가 근래 죄를 피하거나 역으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대개 모두 머리를 깎고 있다. 이와 같이 되면 농민이 날로 적어지고 군액이 점차 줄어들 것이니 급회할 때에 도첩을 상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을 피하기 위해 승려가 되는 자가 있고 그 수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10만, 14만에 이른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패법에 관한 논의는 항상 있었고, 이거에 관한 대체 강구를 항상 언급하게 됩니다. 자, 광해군 일기에는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광해 2년 11월 12일에 호패청에서 호패를 각인하여 낙인하는 방법 등을 고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호패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호패법을 실행, 그 다음에 호패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를 따로 설치했고, 여기서 전담해서 관리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 부서까지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는 항상 물음표가 붙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 호패법은 호패를 발급함으로써 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군역과 노역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호패법 다음에 따라오는 이 세금, 군역, 노역들이 부담스럽고 행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 호패법이 항상 마찰이 많고 논의가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호패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이 호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세금에 관한 거는 같은 목적, 같은 이유로 항상 갈등이 빚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이 납부한 이 세금을 오롯이 국민들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 엄한 사람들, 엄한 곳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고 오롯이 국민들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 믿음을 줄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말이 조금, 진짜 말 그대로 그나마 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게느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5번째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